여러분 안녕하세요. 43 채널의 구재훈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직 관리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 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는 음 그 직원 선발 면접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화이트 칼라나 블루 칼라에 대한 그 특성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전반부에는 쪼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했었고 후반부에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다뤘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링크 타고 들어가서 제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한번 시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댓글에 보니까 좀 길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의견이 쪼끔씩 달리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들 의견이 다 맞아요. 예, 저는 사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게 되었고, 편집 기술이나 이런 능력이 여타 다른 플랫폼을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요번에 그 음향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디오 장비도 좀 큰맘 먹고 샀고 구매했고 또 하나하나씩 적용해 가고 있으니까요. 쪼끔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 메시지에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에 조금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제 채널을 한번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직 관리 계속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즈니스는요, 사실 사람이 끝이에요. 여러분들이 물건을 팔고 그리고 뭐 상품을 만들어서 팔고 이런 부분들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스킬적인 부분에 집중을 하지만, 사실 그것을 사고 그것을 유통을 시키든 기획을 하든 만들든 다 모든 사람들이 사람을 거쳐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는 조직을 세워야 되고 그 조직에서 그 사람들을 움직여서 어떠한 효과를 내야 되잖아요. 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근데 너무 쉽게 그런 것들을 간과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장사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장사는 가족 패밀리 비즈니스여야만 생존할 수 있다." 저는 이 말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이야기를 지금부터 할 텐데, 이 조직 관리가 사실 이 장사에 있어서 여러분 같이 큰 자본이 들어가서 조직이 바로 꾸려지고 그런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제 채널을 지금 보시는 분들은 다 자영업자들, 1 인 장 어 채 창업을 준비하시거나 고민하시는 소규모 자영업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주 대상이 될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는 어떤 조직이 가장 현명하고 내가 지금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아, 이 사람도 나의 조직의 일원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제가 이 얘기를 오늘 주제로 삼았습니다. 뭐냐면요. 어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신 분들이 어쨌든 어떤 창업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혹은 결혼을 안 하시고 청년분들이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청년분들이 도전하실 때에는 어떤 방법 또 비슷한 맥락으로서 제가 드릴 말씀이 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오늘 시간이 쪼끔 안 되면 다음 주에 제가 그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 보고요. 오늘은 한 가지 포인트로 이 결혼하신 분들이 창업을 했을 때 그 부부가 가장 좋은 파트너다라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힘줘서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 이게 정말 잘 되는 매장을 가 보면요. 음 부부가 둘이서 정말 합심해서 잘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어 직원이 두세 명, 세네 명 있어도 사장님이 쪼끔 엄해요. 예를 들어 남자 사장님이 쪼끔 엄한데 여자 사장님은 또 좀 유해서 남자 사장님이 쪼끔 이렇게 지적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게 이야기를 하면 여자 사장님들이 뒤에 가서 달래 주고
"아유 우리 남편이 원래 그래요. 아유 근데 이건 해야 되잖아." 하면서 이게 쿵짝에 잘 맞는다고 해야 되나요? 근데 이게 파트너십이에요. 다른 분들이 아내랑 뭐 같이 매장에 있으면 말도 잘 안 하고 뭐 어 별로 안 친하고 불편하고 막 그래요. 그런 이야기들 합니다. 제가 얼마 전인가 몇 년 전에 그 장사의 신 그 은현장님이 나와 가지고 무슨 뭐 메밀집 관련돼 있는 어떤 집에 방문해서 어 어 이원일 셰프인가? 네 이원일 셰프랑 같이 뭐 이렇게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메밀집에 가서 이렇게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데 그러니까 제 눈에는 딱 그게 보였어요. 뭐냐면 '저 두 분은 굉장히 안 친하구나.' 왜냐면 아내가 남편에게 뭔가를 건의해도 남편은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아내 얘기를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말하기가 싫어져요. 그러니까 회사로 따지면요. 뭔가 내가 어떤 건의를 했지만 계속 묵살되는 거예요. 그러면 건의하겠어요? 반대로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뭔가를 계속 시켰는데 그걸 안 해요. 그러면 그 직원을 신뢰할까요? 그러니까 둘 관계에서는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가 부부 창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문제로 발현이 될까요? 당연히 망하겠죠. 예. 근데 왜 망했는지, 손님이 왜 안 오는지, 네. 둘이 사이가 안 좋아. 손님들이 모를까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커피 그 컨설팅을 좀 해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 싸웠어요 부부가. 진짜 프로는 뭐냐면 막 싸웠어요. 근데 손님이 갑자기 띵익 하고 들어와. 그러면 갑자기 싸우더라도 그 손님을 바라보는 그 표정이 미소를 지으며 "어서 오세요. 네." 이런 식으로 어 가식적이더라도 그 손님 앞에서는 미소를 지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왔는데 매장에 뭐 커피를 사러 가든 뭐 밥을 먹으러 왔는데 문을 열었는데 막 싸워요. 거기 앉아 있고 싶겠어요? 예.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너무 쉽게 그 감정을 어 내려놓지를 못하세요. 그거는 프로가 아니죠. 예. 그러면 장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뭐 때문에 우리 집 장사가 안 돼요? 음식도 맛있고 뭐 홍보도 적절하게 하고 있고 근데 손님이 안 와. 그런 거부터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 부부 창업자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어 여러분들이 조직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여러분들 매장에 어쨌든 사장이 2 명이고 뭐 또 의사결정권자들의 그 서열이 나눠지지 않는다면 쪼끔 힘들 수 있지만 어쨌든 어 여러분들도 이 부부도 하나의 조직입니다. 집에서는 아내가 좀 더 우위에 있고 뭐 밖에서는 남편이 쪼끔 더 뭐 우위에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 제가 예전에 음 그 파주점 오픈을 하면서 사장님한테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가이드를 드리는 와중에 그 인사에 대해서 막 얘기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자기는 성향이 I 성향이래요. 그래서 못 하겠대. 그 얘기를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으세요? 제가 그래서 집에다가 그 아이는 잠깐 어 맡겨 놓고 매장에 오실 때는 어 이 성향을 장착하시고 부캐를 장착하시고 마인드셋을 하고 오시라고 얘기를 해 드린 적이 있어요. 참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하려고 하면 내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내가 변하지 않는데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어떤 이 일에 적합한 사람으로 그런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뀌어야 되는데 못 해요. 그냥 남편이 하재서요. 그러면서도 돈을 벌길 바라고 이게 성공하길 바란다? 그게 무슨 개떡 같은 소리입니까? 예.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잠깐 어 집에서 있는 룰은 집에서 지키시고 매장에 나오실 때에는 여러분 회사에 여러분 스스로 구분을 지으세요.
만약에 홀에 대한 부분은 내가 전담으로 맡을 테니 당신은 홀에 대한 정권을 나한테 위임해라. 뭘 해도 이거는 내가 책임지겠다. 주방은 당신이 책임져라. 라고 하고 밥 먹으면서 회의를 하시면 돼요. 근데 뭐 회의라고 해서 거창할 것도 없고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합의점이 도출이 안 되면 합의점이 도출될 때까지 토의를 하시고 토론을 하시고 결론을 지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팀워크가 좋은 팀은요 소통이 잘 됩니다. 어 진짜 사나이 말고 여러분 그 뭐죠? 그 특수부대들 막 모아 가지고 그 뭐 경합했던 거 옛날 인제 예비역들 모아 가지고 했던 거? 특수전 뭔데? 아무튼 제가 군인 출신이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을 좀 자주 봤었는데 거기서도 항상 1등 하는 팀 뭐 특전사라고 해서 특별하지 않고요. UDT라고 해서 특별하지 않고 경찰 특공대라고 해서 특별한 게 아니라 다 특별한데 그 팀들 중에서 유독 1등 하는 팀은요. 어떤 팀일 것 같아요 여러분? 결승에 항상 올라가고 결승에서 우승하는 팀은요. 무전이 잘 되는 팀이었어요. 그러니까 즉 소통이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사람이 이 얘기를 알아들었는지에 대한 소통이 잘 되니까 능력이 없더라도 쪼끔 신체 능력이 떨어지더라도 사격을 쪼끔 못하더라도 종합훈련에서는 우승을 하더라. 결국엔 뭐 어떤 전술적 전략적 어떤 작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군대 얘기가 너무 딱딱해 보이실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매장에서도 그만큼 소통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부부는 정말 어마어마한 한 팀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창업을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이런 자영업을 힘든 길을 선택을 하셨냐고요. 여러분들이 가게에 어떤 이 집안에 먹고 살려고 좀 도움이 되고자 돈을 많이 좀 벌어서 우리 아들 우리 딸 쪼끔 더 편안하게 학교도 보내고 뭐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창업을 시작한 거 아니세요? 그 생각이 첫 번째로 드셨다면 여러분 회사의 조직도 낯가지럽다고 '가족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냉철하게 냉정하게 명확하게 구분하시고요. 완벽한 파트너십을 이루시면 정말 잘 됩니다. 이게 그 무엇보다 중요해요. 여러분들 뭐 아프니까 사장이다. 저도 가입되어 있지만 뭐 필요해요. 사실 인맥도 되게 필요하고 세금 내는 거 어렵고 그리고 뭐 절세하는 방법 뭐 마케팅하는 방법 뭐 배민 뭐 설정하는 방법 여러 가지 스킬들 뭐 이런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아 부부 관계 혹시 부부 창업이시라면 둘이서 같이 합심하는 소통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사 뭐 하시는 채널에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해 주시지만 많은 콘텐츠들이 쏟아져 있지만 저는 사실 그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 저는 왜 모르겠습니까? 예 저는 왜 그런 얘기를 안 하겠습니까? 제 얘기가 너무 뻔하다고 여러분들이 그냥 관가하지 마시고요. 진짜 중요합니다. 예. 못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외면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이건 쪼끔 다른 얘기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떠들고 있다고 해서 완벽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저 되게 부족하고 배울 거 많은데 이제 44 살에 저도 깨닫는 게 있어요, 인생에 대해서. 오늘도 22살 친구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 정말 저 친구의 때묻지 않은 저 순수함, 맑음 그런 것들을 또 배웁니다. '저런 것들은 어디서 나오는 거지?' 들어보니까 부모한테 교육을 받고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란 거예요. 예. 저도 그런 거 보면 되게 부러움 느끼고 또 '어떻게 하면 나의 아이들이나 나의 가정을 그렇게 꾸려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하고요. 예. 누구나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지만 그 배움에 항상 기본적인 거, 기초적인 거 그리고 마인드셋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쪼끔 더 세심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스킬적인 부분은 그냥 반복해서 내가 알면 돼요. 그리고 뭐 세무적인 거 몰라도 기장 맡기면 되고요. 예. 당장 여러분 앞에서 뭐 1 0 원, 20만 원 아낀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감동받는 거는요.
여러분들 손님이 감동받는 거는요 다른 거 없어요. 제가 여러분 종로에 그 르메이에르 종로타운의 1 층에 센트럴 커피라는 커피 전문점이 있거든요. 그냥 신규 뭐 있는 뭐 프랜차이즈 브랜드 아니에요. 근데 그 브랜드 사장님이 제가 2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거기 단골이에요 제가. 매일 아침에 가서 거기서 커피 한 잔씩 사는데 거기에 있는 매니저님은 맨날 항상 밝게 맞아 주시고요. 그 사장님은 커피에 대한 철학이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할 건데 오늘 영상도 쪼끔 길게 말씀을 드려서 좀 대단히 죄송하고요. 아무튼 끝까지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분의 그 철학, 커피 맛에 대한 자부심. 음. 결국에는요 잘 되는 가게는요 커피 전문점이든 뭐 어떤 화장품을 파는 뭐 매장이든 고객에 대한 친절 어 그리고 맛 그리고 성실함. 매일 아침 7 시에 나옵니다. "왜 아침 7 시에 나오셨어요?"라고 물어보니까 원래는 7시 50 분에 자기네들이 출근하는 시간으로 정했대요. 근데 손님 중 한 분이 자기가 한 달치를 끊어 놓을 테니까 7 시에 나와서 어 매 "매일 나한테 커피 한 잔을 제공해 줄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셨대요. "네. 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셨고 그때부터 1년 반 동안 7 시까지 나와서 매장을 오픈하는 게 정례화가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효과가 나는지 아세요? 7 시에 나온 손님들은요 그 매장으로 다 몰려갑니다. 제가 스포츠 센터를 다니는데 그 스포츠 센터에 다니는 골프 선수들 골프 프로들이나 운동하시는 그 짐 그 트레이너 분들이 다 그 매장을 아침마다 가요. 예. 그렇게 성실하면 사람들이 붙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 인간의 그리는 문이라는 책에 그 최진석 교수님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교수님인데 제가 첫 번째 그 영상에도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말씀드렸던 첫 번째 영상에도 언급했던 내용을 쪼끔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좀 해 볼까 합니다. 세상에는요 3 가지 층이 있다고 합니다. 최진석 교수님의 말로는 이 물건의 층, 그리고 제도의 층, 철학의 층. 그러니까 물건은 어 그냥 내가 물건을 파는 거 그러니까 뭐 물건은 많죠, 여러분. 뭐 지금 제가 이 마이크도 물건이고 책도 물건이고 음식도 물건이고 물건은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 물건만 집중하는 어떤 그 물건만 바라보는 사람들. 어 그러니까 물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그 물건을 어 만들어내고 제도화시키고 시스템화 시켜 가지고 그 물건을 생산해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제도의 층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들. 장사로 따지면 그냥 뭐 프랜차이즈를 만드시는 분들을 제도의 층에 있는 사람들,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들, 규칙을 만드는 사람들, 매장에서 어떤 규율과 방법들을 고민해서 시스템화 시키는 분들, 이런 분들을 모두 우리가 요식업에서는 제도의 층이라고 치환할 수 있겠죠.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제도의 층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위에 또 하나 있대요. 철학이 있는 사람. 음. 철학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이런 것도 철학입니다. 우리 매장에 오신 분은 우리의 음식을 먹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별거 아닌 이 문장 하나. 근데 이 문장이 내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고 내가 생각하고 또 그런 마음을 갖고 매장을 운영하면 정말 그렇게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손님들도 느껴진다라는 거죠. 제가 만나 본 성공한 창업가들 그리고 매장을 우수하게 운영하시는 분들은 다 이 철학이 있었어요. 네. 뭐 거창하지 않는. 네. 그냥 오늘도 어 우리 매장에 와서 식사하시는 손님들 '배 안 굶으면 됐지.' 이것도 철학입니다. 예. '든든하면 됐지.' 예. 이것도 철학이고요. 그러니까 거창하실 거 없고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를 제공하고 싶으신지 여러분들의 매장을 운영하시면서 어떤 가치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싶으신지를 꼭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이야기 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와의 시간은 여러분들이 뭔가를 배워가는 시간이라기보다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결혼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맥락은 좀 비슷한데 제가 다음에 혹은 이번 주 내에 쪼끔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동업에 대해서 어떤 파트너를 고르는 것이 더 여러분 앞에 더 좋은지 그런 인사이트 제가 경험했던 인사이트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힘드시면 언제든 댓글로 저한테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43 채널의 창업의 모든 것 구재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